오늘은 이 심장 질환과 해결 방법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과 해결 방법. 내 몸에 위대한 기계가 고장난다며 과연 어떻게 될까? 답은 뻔하죠. 여러분 혹시 어떤 모다집에 가서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한 100년 동안 한 번도 서지 않고 고장나지 않도록 기계를 제작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수 있을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근데 신기하게 우리 몸은 80년을 살면 80년 동안,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아담은 930세까지 심장이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멈추지 않았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죠. 969세 맞습니다. 969세. 969세 동안 69세도 아니고 969세 동안 한 번도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돌았다. 정말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제 나이 모르시죠? 35인데요. 35년 동안 하나님 이 심장 안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번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심장을 뛰게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심장을 처음에 스타트를 시켜줘서 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전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고 정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관리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혈액을 펌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심장은 마치 시계와 같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시계가 틀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부정맥, 심장에 들어오는 혈액이 적거나 아니면 맥박이 늦게 뛰거나 잘못 뛰거나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분당 70회 대략 박동수를 갖고 있고 시간당 4,200회, 하루에 10만 8천. 엄청나죠? 그리고 1년간 3,600만 회, 70세 살았다고 할 때 평생 25억가량의 박동을 합니다. 이야, 엄청나죠? 그리고 혈액의 양은 125억 리터예요.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이 지금 한 4리터에서 6리터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70세를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혈액량이 125억 리터를 순환시킨 거예요. 누가요? 주먹만한 심장이.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계예요. 그냥 위대한 기계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기계예요. 이 기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밤마다 나의 심장에 교훈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는데 어디예요? 심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감찰하신다 그랬죠? 폐부와 심장,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이 심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심장을 하트라고 영어로 하죠. 혈액이면 모든 혈액들이 심장을 통해서만 순환될 수 있고 심장을 통해서만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12만 킬로라도 10만 킬로라도 모든 것을 심장 하나로 사실 다 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근육질로 되어 있어요. 심장은 굉장히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만 피를 순환시킬 수 있거든요. 심장은 크게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되어 있어요.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을 폐로 보내고 또 신체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심장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보면 심장은 원동력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 심장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움직여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저쪽에 보면 왼쪽에, 그쪽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심장의 에너지 전달 통로가 이제 관상동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내주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걸리기 싫은 병,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두려운 병 하나를 뽑는다면 여러분 무슨 병을 뽑겠어요? 뭐 치매부터 전체 다 해보세요. 내가 이 병 하나만은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병이요? 네? 치매. 네. 심장 마비. 또요? 뭐 그냥 뭐 중요하진 않던 그냥 내가 걸리기 싫은 병. 치매, 심장마비. 또요? 췌장암. 우리 뭐 있어요? 감기. 감기 차라리 치매에 걸리고 싶어요? 감기보다? 네. 뇌경색.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요,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두려운 병,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을 심장질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뇨병, 물론 안 좋지만 그래도 그냥 살잖아요. 췌장암, 괜찮아요. 감기, 정말 좋아요. 심장질환은 왜 걸리기 싫으냐면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러면 거의 식물인간이 되죠. 듣는 건 다 들어요.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치매는 잘 몰라요, 그 고통을. 하지만 심장질환은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 심장병에 쓰러져서 식물인간 딱 누워있다면 거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요. 정말로요. 다 듣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 식물인간이었다. 갑자기 일어나서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어?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거 막 일어나서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변명하고 싶고 나 아니야라고 하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병문안 안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절대 심장질환 걸리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1위가 뭐냐면 감기? 아니에요. 심장질환이에요.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정말 이게 건강이 필요하다,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야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트라우마라고 아시죠? 내가 전혀 건강에 관심이 없었는데 누군가 내 부모님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막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큰일 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고 한 친구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채식으로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채식으로. 저번 안식일에 왔었어요, 여기.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먹고 살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살면 뭐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채식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혼자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엄마도 불쌍하고 할머니도 불쌍한 거예요. 맨날 골골골 하니까 아무리 열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가 같이 오자 했는데 안 오고 해서 본인 혼자 와가지고 상담받고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이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정말 여러분들 생애 속에 복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회사에 가서 젊은 친구들은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 몇 살까지 살래? 200살까지 살아라 임마 막 이러겠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요 막상 아프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막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하다가 한 40대에 대장암 딱 하면요 겁나가지고 막 어떻게 나을까 막 군뱅이라도 먹으려고 쫓아다녀요. 네. 사람이 이래요. 간사합니다. 안 아플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조금만 아프기 시작하면 재산 다 허비하고 빚내가지고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건강해지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암 환자라 하더라도 혹은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만 해도 다행이다. 맞나요? 먹을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심장질환 사망자를 보면 국내 기준 2016년도에 29,735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암만큼의 사망질환율이 높진 않습니다. 암만큼. 그러니까 암처럼 이렇게 사망자가 8만 명, 9만 명, 10만 명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서구화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심장질환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WHO에서 발표했는데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이다 라고 하는 발표가 있죠. 자, 심혈관 질환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무서워요. 시작을 보면 보통 이제 심장 질환에 입문한다 라고 보면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혈압. 우리나라 참 많아요. 한 50대, 60대 되면 그냥 대충 상담하다가 혈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그 정도예요. 명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 걸로 한 명씩 찝어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50대 좀 통통하시고 얼굴 붉으시고 한 무조건 찝으세요. 고혈압이세요. 손 한번 잡고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한 명의 취급 받아요. 그렇게 많은 게 고혈압, 당뇨 우리나라에 위장병. 그런데 이 고혈압이 약물을 사용해서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옛날에 어른들은 140, 150 혈압을 갖고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 혈압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130만 넘어가면 전 단계 혈압이다 해가지고 준비하라고 막 그러죠. 그럼 마음이 벌렁벌렁하죠. 그때부터 정말 나 이제 고혈압은 큰일 났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다음번에 가서 검사했는데 135, 140이 나오면 혈압약을 처방받죠. 그러다 보면 안 먹어도 돼야 될 혈압약을 계속 먹어서 진짜 혈압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검진 전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기 발견 좋지 않아요. 고혈압을 우리가 식생활을 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별거 아닌 병인데 너무 크게 만든 거예요. 부정맥,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질병들인데요.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갑자기. 수영하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 있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 있고 체조하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들었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저는 수 없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쪽에 화성이라는 면내 가면 거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셨던 가남 한우분에게 소개해 주었던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벌도 키우시고, 근데 그 집이 이제 어떤 종친회의 그러한 종친회 회장님이 관리하는 집인데,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남 환자가 가시고, 제 동생이 그 집을 또 맡았어요. 창고를 쓴다고.
맡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멀쩡했는데 건강하고 꿈도 많고 할 것도 많고 50대인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한 분은 폐암, 본인 부인은 폐암이고 남편이 심장병인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깨워보니까 안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심장마비 죽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또 한 분은 빵 만드는 사람이 담배 피면 어떡해요? 그러죠. 빵 만드는 사람이 담배를 피러 이제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피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심장마비 걸려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심장질환에 걸리는 사람, 내 주위만 봐도 정말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병의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왜 심장병에 걸려서 사람이 사랑해라는 말도 못하고 죽을까요? 자, 그건 뭐냐면 이런 요인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음식물과 간접적인 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내 부모님, 할아버지 친척 중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도 심장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병과 연계되어 있어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운동 부족. 네 번째, 스트레스. 다섯 번째, 흡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심장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니고 된다. 네. 자, 두 번째, 음식물과 직접적인 것이 있어요. 네, 과지질 혈증인데요. 혈액 속에 지방이 과하게 축적되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병들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단순한 탄수화물. 네, 복잡한 탄수화물 말고 흰쌀, 흰 밀가루, 뭐 이렇게 그런 깎은 곡식들,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심장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 비만. 네, 살이 많이 찌면 심장병의 원인이에요. 네 번째, 단백질 과다 섭취. 네, 단백질 과다 섭취. 다섯 번째, 술과 커피. 여러분들이 음식물과 관련된 것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중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지질이에요. 영양소 중에 지질 있죠. 지질. 그런데 육식과 채식의 차이가 있어요. 육식은 포화지방이고 채식은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은 공기 중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혹시 내가 검사를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높았다라는 분 있으세요? 네, 총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얼마나 높으셨어요? 200 몇 나가셨어요? 226. 얼마나 나가셨는지? 아니, 총 합계. 200 넘어간 적도 있고, 요즘 160. 네. 200만 안 넘기시면 그래도. 네. 작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홈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270 몇인가 나왔었어요. 근데 쫙 다 잡혀버렸어요. 한 몇 개월 만에. 자,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에서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높은 문제인데 우리가 채식을 잘하게 되면 고밀도는 올라가고 저밀도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흰쌀, 흰밀, 설탕을 드실 때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이 지방이 형성이 됩니다. 심장의 문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현미경으로 검사했을 때 혈액이 있고 그 사이사이 지방이 있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었나요? 지방 하얗게? 그 지방을 혈액이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혈 쪼그라들거나 피해 가죠. 보셨죠?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죠. 다시 뚫고 못 갑니다. 이런 격이에요. 쌓이면 혈액이 어떻게 돼요?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심장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쪽 왼쪽처럼 깨끗합니다. 그래도 내 혈관은 저쪽에 맨 왼쪽처럼 된다라고 자신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검사해 드릴게요. 있으시던데. 조금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누가 없냐면 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네. 진짜 근데 없어요. 네, 저는 제가 한 100번을 검사해 봤는데 가끔 한 번씩 이만큼씩 있어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대부분 저쪽처럼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자, 계란, 우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는 아이들은 한 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10대에 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10대에. 큰일 납니다, 진짜. 10대에 이 정도로 가면 30대 되면 반드시 쓰러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저 정도, 맨 뒷정도는 되셔야 돼요.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먹지 말자? 고기를 먹지 말자. 계란 먹지 말자.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계란이에요. 가장 높은 게 계란입니다. 계란, 버터, 치즈, 새우 막 이런 식품 내려오고 오히려 소고기나 이런 거, 조기 이런 거보다 계란이 엄청 높아요. 최고 높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뭐 유정란 나온다고 막 실컷 매일 프라이팬 하나씩 먹든지 아니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아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거는 아마 아이들도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좋죠. 깨끗해 보이죠? 저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장 질환은 정말 관리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운동하시면 돼요.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고 일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네? 건강한 거 먹으면 돼요? 뭐 건강한 탕? 네. 설탕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름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돼요. 올리브 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기름, 참기름이라 할지라도 과하게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기름도 드시기에는 향만 넣어서 조금만. 네. 절대 들기름, 참기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올리브는 좀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야 이런 혈관과 이런 피가 만들어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심장마비 위험도에 걸릴 확률. 근데 이게 정말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인데요. 정말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보면 저쪽에 뭐라고 써있죠? 맨 위에 1번 유선 아니에요? 유전이에요? 네, 유전. 운동, 연령, 체중, 흡연 뭘까요? 사망 아닙니다. 지방이에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자, 유전. 내가 내 가족 중에 심장 질환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혹시 내 부모님 친척 중에서 보면 60세 이상 친척 중 한 명이 심장 질환이 있다 라면 숫자를 2로 체크하시면 되고 60세 이상 친척 중에 2명이 있다 라고 하면 3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60세 이하 친척 중에 2명이 있다 라고 하면 6을 체크하시면 돼요. 숫자 6. 그러니까 60대 이하로. 그러니까 내 중간에 아버지가 50대면 50대에 심장 질환이다 라고 하면 4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에요. 내가 힘찬 운동을 하면 1을 체크하시면 되고 저 밑에 조용한 일과 휴식하면 5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탈 합쳐가지고 숫자가 뒤에서 이제 몇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장 위험도가 그대로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연령도 중요하고요. 나이가 60인 분들은 그냥 6 숫자 그대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장 악조건이 나이도 많고
운동도 안 하고 저쪽에 식구 중에 심장 질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체중보다 16kg 높고 그리고 또 담배를 막 30개 이상 피고 고기를 실컷 드시는 분 그런 분은 밑에만 합쳐보세요. 35죠. 그러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쓰러질지. 그래도 나는 16 정도만 된다. 그럼 심장마비 위험도 보통입니다. 그러면 좀 관리해 주시면 몇 나오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체중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상 체중 하면은 0, 표준 체중보다 2.5kg 미만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 다음에 흡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방 섭취 안 할 수 있죠. 동물성 여기서만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연령에서는 안 되고 유전에서 안 돼도 운동에서 또 열심히 하면은 거의 얼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6 나오세요. 그러면 심장마비 위험도가 보통이다. 만약에 고기 많이 드시고 담배 하시고 운동 안 하시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혈액과 심장을 보면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 혈액이 자유롭게 심장에 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심장에서는 혈액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순환을 시키니까. 그런데 격렬한 운동, 충격,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주의사항은 혈액이 심장에 잘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막 하는데 운동을 정말 안 했는데 나이는 젊고 막 60대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요. 60대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데 거의 젊은 친구들이 한 20대가 그걸 보고 야, 뭐 나는 20대인데 저거 못 따라가냐고 막 따라가다가 뭐 걸릴 수 있다고요. 심장마비 걸릴 수 있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갑자기 격렬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단련시켜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산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산들을 보면 무슨 표지판이 있냐면 심장마비 주의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이 뭘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많으면 과하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영양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을 해서 세포 속으로 많은 것을 흡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유는 먹는 음식이 여러분들 장에서 그것이 완전 흡수되지 않고 그 지방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을 보세요.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200 미만입니다. 경계가 200에서 239인데 220, 230, 240, 250 이렇게 높아지면 어떤 그 위험에 걸리냐면 나중에는 혈액이 엉겨붙게 돼요. 막 이렇게 엉겨붙으면서 혈관을 잘 타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40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막 이 응급 상황은 270, 80, 90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정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A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오히려 ADL은 높은 게 나쁘고요. HDL은 낮은 게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지방을 드시게 되면 얘는 올라가고 쟤는 낮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합산을 한 게 뭘까요?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밀도와 고밀도를 합산해 놓은 게 총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가셔서 혈액을 검사해 보면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얼마인지를 검사해 보시면 이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수치가 얼마인지는 검사해 주시면 좋아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나는 고기도 별로 안 먹었는데 왜 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지? 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선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다가 생선을 먹으니까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이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생선은 콜레스테롤 자체를 줄일 수 없고 콜레스테롤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조직 속에 스며드는 무슨 섭취를 금하라고요? 네, 지방 섭취를 금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동물성 지방을 금하는데요. 세 번째, 곡식, 과일, 견과, 채소를 잘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분해가 훨씬 잘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신다. 자, 마지막으로 심장 관리법. 네, 이 심장에 혈액의 양을 적게 보낼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혈관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은 혈액이 갈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통로인데 이 혈관과 혈액이 과연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붙어 있어야 될까요?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혹시 중국에 가면 그 상해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자기 부상열차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한 400km 나간다고 해서 타봤는데 200 몇 킬로까지밖에 안 나요. 자기 부상열차가 속도가 이렇게 세게 가면은 철로에서 바퀴가 떠서 갑니다. 그래서 그 400km 막 300 몇십 킬로 속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타봤는데 아쉽게 200 몇십 킬로밖에 안 달려가지고 실감이 안 났어요. 솔직히 뭐 빨리 가는 건지 그냥 우리나라 KTX 수준. 근데 우리 몸의 혈관과 혈액이 분명히 이렇게 다닐 때 붙게 되면 혈액이 혈관에 붙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있어요. 침을 많이 먹는 거예요. 침을 많이 삼키고 곡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다음에 지방질이 가급적 적어야 됩니다. 지방질이 우리 몸속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내 몸에 산소 포화도라고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90, 80, 70 뚝뚝 떨어지면 숨쉬기 힘들어요.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중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거의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 21%가 뭐다? 21%가 뭐라고요? 산소인데, 공기 중에 21%가 산소인데 이 산소의 농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산소 공급이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엄청 많은 병에 걸립니다. 조직이 거의 다 썩어버려요. 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이 있죠. 암이 산소에 의해서 막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소를 충분히 마시려면 호흡법을 잘 익히셔야 돼요. 깊은 호흡, 복식호흡. 그래서 산소를 마시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심장이 관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고날 때부터 내가 심장이 안 좋고 내가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심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아쉬운 대로 제2의 심장을 사용하세요. 제2의 심장은 모세혈관의 가장 많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어디일까요? 손, 발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걷는 거, 손 운동, 박수 많이 치시고 그러면은 이 정맥 활동이 잘 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거를 정맥이라고 하나요? 동맥이라고 하죠? 네. 들어오는 것을 정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심장에서 무엇을 싣고 나가요? 폐에 가서 산소를 싣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영양을 싣고 가죠? 노폐물을 싣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초신경까지 가는데 나갈 때는 심장의 펌프를 통해서 잘 나가요. 빠르게. 갔다가 발에 가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나 혹은 나이 드신 이렇게 40대, 50대, 60대 되면은 걸리기 시작하는 병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하지정맥류예요. 하지정맥류 치질. 왜 걸리냐면 정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갈 때 피가 셌다면 들어올 때도 좀 강해져야 되는데 나갈 때는 강한데 들어올 때 적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피가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뭐가 나죠? 네, 치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치질, 화장실 오래 앉아있다고만 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섬유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정맥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꼭 해주셔야 될 것이 발목 운동. 만약 안 되면 방에서 펌핑 운동이라도 해주세요. 혹시 2층에 계신 분들은 저녁에 하지 마시고 아래층 시끄러우니까 펌핑 운동 혹시 아세요? 그 이렇게 동그란 거 대놓고 왜 발목 통통 때리는 건데 그거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순환이 됩니다.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손발이 찬 분들은 이런 정맥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손발이 차세요 혹시? 그렇게 차진 않죠. 손발이 차요? 조금 차세요? 차요 손발? 네. 그러면은 손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얼마큼 찬가 한번 볼까요? 아 따뜻한데요. 따뜻한데. 다 따뜻하신데요. 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손이 완전 냉골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완전 냉골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맥 운동을 하게 되면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이. 그래서 내려갔던 그 피가 다시 돌아올 때 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박수 많이 치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박수 많이 치고 많이 걷고 하면은 심장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심장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자? 숨 차는 운동을 하자. 하루에 몇 분이라도요? 하루에 30분. 30분.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숨 차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책도 좋지만 등산을 하게 되면 만병통치입니다. 등산은 하루에 올라갈 때 한 20분 정도만 올라가셔도 충분해요. 올라갈 때 한 20분 올라가시면 여기서 뒤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하자, 4번은 하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기준은 3번만 해도 되는데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최소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해주자 하면은 이제 진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숨 차는 운동을 반드시 해주면 심장의 근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져요. 네, 그래서 칼 루이스 정도는 아니라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뒷산까지 한 어느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시간을 재보세요. 꼭. 시간을 재서 거기까지 내가 한 10분에 20분에 올라갔다.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힘으로 올라갔는데 19분에 올라갔다. 똑같은 힘으로 올라갔는데 19분에 올라갔는데 숨이 더 찬다. 다음은 18분, 17분, 16분 어디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또 한 가지 폐. 또요. 근육이.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세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백월산까지 올라가는 거 신기록도 막 만들고 했었어요. 여기 뒤에 보이는 산 있죠? 거기에 처음에 한 20분 올라가다가 14분까지 올라가고 백월산까지 20몇 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한 40몇 분에 달려왔지만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가고요. 네.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시고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활력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